네, 8장 연습문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볼게요. 다음은 눈 속에 포함된 수분 함유량 X 그리고 용수량 Y라고 냈죠. 를 조사하여 얻은 것이다. 선형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산점들을 통해서 확인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X가 지금 이렇게 칼럼이 3개인데 이걸 하나로 X의 하나의 수치형 벡터를 X를 아래 생성을 할 거고요. Y도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아니면 뭐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되고 뭐 엑셀을 이용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서 저는 지금 R을 가지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장 연습문제 8-1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한 거예요. X는 요거고 Y는 요거고 이제 이렇게 좀 읽기 좋게 이렇게 한번 띄어쓰기를 해봅시다. X하고 Y를 이렇게 입력을 한 것 뿐이에요. 그쵸? 별거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창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버리면 이게 뒤에 잘려서 숨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그런 사람들은 여기 툴즈의 글로벌 옵션스 여기를 가셔가지고 이 코드라는 거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에디팅이라고 하는 쪽에 뭐가 있냐면은 소프트랩 R 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게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요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케이 또는 뭐 어플라이 하시면 요게 요 창이 이렇게 좁을 때 프로그램이 뒤에 숨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줄로 자동으로 줄바꿈을 해서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알겠죠? 자, XY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야겠죠? 네,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XY를 입력을 했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산점도를 그리는 게 플랫이라는 명령어예요. 이게 산점도를 그리자. 네. 플랫 XY 이렇게 하면 됩니다. 플랫 XY 요거를 X하고 Y를 입력한 다음에 플랫 XY 하면 이렇게 우측 하단에 이렇게 산점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여기 익스포트라고 하는 여기 메뉴를 딱 보시면 요거를 예를 들어 뭐 이 그림을 나는 뭐 PDF로 저장을 하겠다. 또는 이제 그림 파일, 또는 뭐 .png라든가 뭐 .ps 뭐 이런 뭐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카피 투 클립보드라는 거 있죠? 카피 투 클립보드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카피 플랫이라는 게 있잖아요. 카피 플랫. 요거를 클릭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글이나 워드 같은데 그렇죠? 제가 뭐 한글을 한번 띄워볼까요? 한글을 하나를 띄워볼게요. 한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HWP 이런 데다 컨트롤 V 하면은 복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복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산점도를 딱 봤어요. 산점도를 봤더니 이렇게 이제 선형 관계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산점도를 통해서 확인해라. 선형적인 연관계가 있는 것 같죠? 자, 피어슨 상관계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관계수가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예요. 그죠? 피어슨은 통계학자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스피어만의 이제 순위 상관계수 켄달의 타우를 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라 라는 거예요. 네.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는 명령어가 아래에서 이렇게 코르라는 명령어예요. 함수 코르 xy x하고 y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하라. R로 한번 가볼까요? 코르 xy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서 컨트롤 엔터죠. 콘솔 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오죠. 0.9332-029 이해되시죠? 이렇게 R 콘솔에는 이 프람프트라고 하죠. 이 프람프트가 이렇게 화살촉처럼 생긴 요게 이제 프람프트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이런 교환을 이렇게 지금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람프트 요거는 R 콘솔에 나타나는 프람프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R 콘솔에 나타나는 프람프트다. 여기가 이제 명령어인 거예요. 코르 xy 하면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x가 왜 값이 다르죠? 아래서 한 거랑 한번 볼까요?
8-1번 숫자가 잠깐만요. 8-1번이 여기 23.1 32.8 요거죠. 10.5 네, 요건데 자 이렇게 x하고 y를 입력을 했고 선점도를 그렸고요. 코르 xy 하면 0.9332 제가 요거를 만들 때 xy가 잘못 들어가 있었나 봐요. 다 틀렸네. 그죠? 틀렸어요. 아니네요. 그죠? 다시 만들어서 올릴게요. 여기 값이 이게 아니네. 이것도 틀렸겠네. 그럼 이것도 틀렸고 R로 가봅시다. R로. 요거 수정해서 제가 한번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R로 가세요. 자 그러면 코릴레이션 코르 XY 해보면 0.933 이렇게 나왔고요. XY 그 다음에 순위상관계수를 구하고 싶으면 순위상관계수를 얘기를 한 통계학자가 스피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서드 이퀄 스피어만 이런 거를 달아주면 됩니다. 사실은 요 위에는 메서드라고 하는 인자의 값으로서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은 피어슨이 들어가는 거예요. 피어슨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 안 쓰면 디폴트로 그냥 피어슨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폴트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인자의 값을 내가 이렇게 값을 여기다 아무것도 안 쓰면 그럼 메서드라고 하는 값은 뭐가 사용되느냐?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값이 있어요. 그 디폴트 값이 사용이 되고 그 디폴트 값은 피어슨이에요. 여기서는 메서드의 디폴트 값은 그래서 안 쓰면 피어슨의 상관계수 메서드가 스피어만이면 이거는 스피어만이 순위 상관계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순위 상관계수 이게 구해진 겁니다. 켄달 이렇게 쓰면은 켄달의 상관계수 켄달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켄달의 상관계수는 켄달이 타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계량 이름을 타우라고 불러요. 켄달은 순위 상관계수도 구해주고 켄달의 타우도 이렇게 구해주고요. 그렇죠? 값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안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이 계산기로 계산하려면은 되게 좀 번거롭습니다. 계산기로는 여러분들이 이 상관계수 식을 알고 있어야죠. 이 상관계수 어떻게 구해요?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계수 서메이션 i는 1서부터 n까지 xi-x방 x의 편차 yi-y방 y의 편차 곱이죠. 그거의 합 이거를 나누기 서메이션 xi-x바의 제곱 서메이션 yi-y바의 제곱 요거의 루트 씌운 거 요걸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려면 번거롭죠. 그렇죠? 손으로 계산하기에는 함수를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순위상관계수라고 하는 거는 x하고 y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x하고 y 대신에 순위를 사용해요. 순위를 사용해서 수식은 이거랑 똑같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x가 1, 2, 3, 0 이렇게 있고요. 이 x예요. y는 2, 1, 3, 4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네, 그러면 x 대신에 x의 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x 1, 2, 3, 0의 제일 작은 놈이 어떤 거예요? 얘죠. 얘가 순위가 1이고요. 그 다음 작은 게 1이잖아요. 얘는 순위가 2고요. 얘는 순위가 3이고 얘는 순위가 4예요. 이 데이터, 이 순위 데이터 이거를 우리가 R이라고 쓸게요. R. 그 다음에 Y에 대한 순위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Y는 제일 작은 게 뭐예요? 1이죠. 얘가 1순위. 작은 값이 1순위예요. 얘가 2순위, 얘가 3순위, 얘가 4순위 이렇게 여긴 똑같네요. 공교롭게. 얘를 5라고 바꿉시다. 5. 그러면은 순위는 1, 2, 3, 4, 2, 1, 3, 4 이렇게 돼요. 얘를 S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X하고 Y 요 두 개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게 피어슨 상관계수인데 요 원래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순위, 요거하고 요거 이 순위를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요 상관계수를 구하면 그게 순위 상관계수예요. 식을 쓰면 똑같아요. 이렇게 순위를 쓰면 i는 1서부터 n까지 x에 대한 순위를 우리가 r이라고 쓰겠으니까 ri-r바 그다음에 si-s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누기 여기는 ri-r바 제곱 루트 그렇죠? 루트 뭐 서메이션 si-s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똑같습니다. 원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순위를 구해서 순위와 순위 간의 상관계수를 구해주는 그게 순위 상관계수예요. 네, 이렇게 해서 R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모상관계수에 대한 검정, 로가 0이냐 이걸 검정을 해라. 상관계수가 0이냐 이걸 검정을 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검정 통계량의 값을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뽑아내야 되는데 t 검정을 하면 돼요. 이게 데이터가 정규 분포에서 나왔다라는 전제 하에서 상관계수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설 검정은 t 검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t는 루트 n-2 n은 데이터 개수예요. 여기서는 데이터 개수가 몇 개예요? x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12개, 17개인가요? 예, x가 17개네요. 이렇게 n은 데이터 개수고요. 루트 n-2 곱하기 1-r 제곱의 루트 분의 r 이렇게 나누기.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표본 상관계수예요. 우리가 상관계수 구했잖아요. 앞에서 여기 표본 상관계수 요거 이 값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다 지워볼까요? 깔끔하게.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이게 규무가설 하에서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자유도 n-2인 t분포를 따른다라는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로가 0이냐 아니냐 이거에 이제 대립가설이 예를 들어서 대립가설이 상관계수가 로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양측 검정으로 구해진다면 이 t 값을 실제로 데이터로부터 구하는 거예요. n에다가 여기서는 아까 n이 17이었나요? 17 넣고 r은 얼마 나왔어요? 아까 코르라는 걸로 r을 구해봤을 때 이 0.64 이거 틀렸었죠? r에서 아까 얼마 나왔더라? 0.933 0.933이 이렇게 나왔네요. 0.933 그럼 아래다가는 0. 예를 들어 933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는 17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계산을 한 게 t 값이 얼마냐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 코르점 테스트 아래에서 보면 코르점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코릴레이션에 대한 테스트를 해주는 함수예요. t-테스트. 그래서 두 변수 x, y를 넣고 대립가설은 이렇게 투사이디드 양측 검정으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해보면은 여기서 t 값이 나와요. 10.058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t 값이 10.058이다. 보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요 이게 t 값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우리 t스타라고 놓을까요? t스타 이게 10.058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10.058. 그리고 자유도 df는 degree of freedom에 갖고 자유도예요. 자유도는 n-2인데 n이 17이니까 n-2 15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얘를 뭐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자유도가 이게 자유도 n-2는 t분포니까 n이 이제 17이니까 15 자유도는 15고 위쪽 확률이 얼마가 되도록 해주는 게 t분포에서 위쪽의 확률이 이게 알파가 돼야 돼요. 2분의 알파가 돼야 돼요. 양측 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의 수준 알파다 그러면 여기가 2분의 알파가 되는
요 임계값을 구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죠. 여기 0.025라고 이렇게 씁시다. 알파가 0.05인 경우에는 여기가 반으로 나누니까 0.025, 0.025, 자유도는 15. 요거를 찾아야 돼요. 요거 임계값을. 이런 것들 임계값은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부록의 교재에서 이제 찾으셔야 되고, 그래서 얘가 이거보다 크면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보다 크면 또는 양측검정이니까 정확하게 쓰면 이게 이거의 절대값이죠. T스타의 절대값이 음수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값이 뭐보다 크면 얘보다 크면, 그렇죠? H제로를 기각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P밸류를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P밸류는 어디서 구해요? 이게 규모가설하에서의 이 T의 분포가 자유도 15인 T 분포잖아요. 이게 0에 대해서 대칭이고, 근데 검정통계량의 관측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10.058. 그럼 10.058이 여기 있을 거예요. 10.058. 그러면 얘보다 클 확률, 그리고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이쪽에 요거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 대칭이죠. 마이너스 10.058. 요거보다 작은 거, 이 확률이 있을 거.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이 확률을 면적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확률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P밸류죠. 그 P밸류가 여기 보시면 아래에서 보면 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숫자가 0이 이제 되게 많을 때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굉장히 작잖아요. 0.05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됐나요? 규모가설을 기각해야죠. 네. 그래서 이 R 아웃풋을 캡처를 떠다가 이렇게 놓은 건데 P밸류가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뭐보다 작다? 0.05. 만약에 알파가 0.05면 이거보다 작으니까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로는 0이 아니다. 결론은, 그죠? 로는 0이 아니다. 모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통계적으로.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볼까요? 2번은 역시나 이거는 이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x는 1, 2, 3, 4, 5고요. y는 4, 1, 0, 1, 4예요. 요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R에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입력하시고 코릴레이션을 구해보면 코릴레이션이 0이 나와요. 해볼까요? 자, x에다가 1, 2, 3, 4, 5 이렇게 입력했어요. 컨트롤 엔터. y도 입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코릴레이션 구해봤습니다. 그럼 코릴레이션이 0이 나와요. 산점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나오길래 플랫 xy 해보면 산점도 이렇게 나와요. 요거 이렇게 나오는데 코릴레이션을 구해보면 0이래요. 코릴레이션은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선형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x하고 y라고 하는 두 변수가 독립은 아니에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선형관계가 아니라 비선형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선형관계를 이 상관계수라고 하는 척도로는 탐지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상관계수 아래 값을 유추하라고 했는데 이제 산점도를 그려서 유추하는 거예요. 선형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상관계수가 이제 0이다. 실제로 구해보면 0인데 이 값이 가지는 의미는 뭐예요? 예, 선형관계가 없다. x하고 y 사이에 선형관계가 없다라고 해야지 x하고 y가 독립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리는 겁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실제로는 참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고요. y는 x-3의 제곱이라고 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x에다가 3을 넣으면 y는 0 나오고요. x에다가 2 넣으면 y는 1 나오고 정확하게 x하고 y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이런 함수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계수가 0 나와요.
선형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x하고 y가 독립이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상관계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볼 수가 있어요. 비선형 관계는 얼마나 비선형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게 있는지는 나타낼 수 없다. 상관계수는 선형 관계만을 나타내는 매저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 이꼴 0에 대한 검정 결과를 쓰고 서술된 주장을 정당화하여라. 근데 여러분들 규모가설이 로 이꼴 0이에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에서부터 표본 상관계수를 구해봤더니 그게 0이에요. 그럼 로가 0이다라고 하는 걸 반박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표본 상관계수를 구해봤더니 그 0인데, 그죠? 이건 테스트 해보나 마나예요. 그쵸? 아무튼 우리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코르점 테스트 해가지고 얼터너티브 투 사이디드 양측 검정으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p-밸류가 t값은 당연히 0이죠. 표본 상관계수가 0이니까 위에서 썼던 그 t의 식 있잖아요. 거기에 분자가 0이니까 이 t값은 0이고 그 0보다 이제 크거나 작을 확률 그게 p-밸류잖아요. p-밸류 1이에요. 너무 커요. 규모가설 기각할 수 있어요? 없죠. 표본 상관계수가 0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모상관계수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정 결과는 뭐예요? 네,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모상관계수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어요. 이 데이터로부터는. 자, 서술된 주장, 이 서술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상관계수가 0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정당화하여라. 이 정당화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해라? p-밸류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모상관계수가 0이다라고 하는 건 p-밸류를 가지고 이렇게 정당화하면 되는데 이거를 해석은 되게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상관계수가 0이다를 우리가 받아들였다. 두 변수가 연관성이 아예 없다. 무관하다. 독립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형 관계가 없다라는 것 뿐이에요. 아주 밀접한 비선형 관계는 있을 수 있어요. 자, 위의 데이터가 이별량 정규분포로부터 얻은 표본이라고 해도 되는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별량 정규분포, 여러분들이 아직 이별량 정규분포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정규분포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종 모양으로 있잖아요. 이별량 정규분포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야 돼. 입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종 모양, 입체로 종 모양이 이렇게 엎어져 있다. 종 모양으로 입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종 모양 위에서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보겠죠. 등고선으로 나타나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등고선 위에서 보면은 이러한 이별량 정규분포로부터 얻은 표본이라고 하면 이별량 정규분포는 이게 어떤 특성을 갖느냐면요. 이별량 정규분포로부터 나온 표본은 공분산 또는 상관계수가 0이면 두 변수가 독립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이다. 이것이 두 변수가 독립임을 의미하진 않아요. 거꾸로는 되죠. 두 변수가 독립이면 당연히 선형관계도 없겠죠. 그러니까 두 변수가 독립이면 상관계수가 0이다는 맞는 거고 반대로 상관계수가 0이면 두 변수가 독립이다 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형관계가 없을 뿐이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변수가 이별량 정규분포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면 이별량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상관계수가 0인 거하고 독립인 거하고는 동치예요. 아시겠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동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상관계수는 0이었잖아요. 그럼 상관계수가 0이면 두 변수가 독립이어야 돼요. 이별량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근데 여기서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전혀 독립이 아니잖아요. 아주 밀접한 비선형 관계가 퍼펙트하게 존재하잖아요. y는 x-3의 제곱이라는 거죠. 예, 따라서 이거는 두 변수가 독립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규분포로부터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라번 볼까요?
만약 데이터의 정규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관계수에 관한 통계적 추론을 위해 어떤 처리 방법을 제안할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정규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그냥 피어슨 상관계수는 쓰지 않습니다. 보통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앞에서 봤던 순위 상관계수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요. 아시겠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상치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데이터가 여기에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가. 근데 여기 한 두어 개가 있어요. 이거를요,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면은요,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높게. 그러나 얘는 이상치잖아, 이상치. 순위 상관계수를 구하면은요,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이상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상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규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경우 없는 경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상치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상치가 존재할 때는 피어슨 상관계수보다는 순위 상관계수가 더 적절한 매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 상관계수 같은 것들이 비선형성을 그럼 탐지해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순위 상관계수도 선형관계에 대한 측도지 비선형성을 탐지해내지는 못합니다. 이런 예제가 앞에서 봤던 이런 예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제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예요. 여기서 순위 상관계수 구해도 0이에요. 예. 이 밀접한 비선형성을 순위 상관계수로 탐지해낼 수는 없어요. 다만 정규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이상치 같은 것들이 존재할 때는 피어슨 상관계수보다 순위 상관계수가 더 적절한 매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상관관계에 대한 추론은 뭐부터 출발해야 돼요? 변수간 산점도를 그려보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분포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적절한 이제 변수 변환, 뭐 어려운 얘기인데 기존 변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변수 변환을 통해서 변환된 변수는 이제 약간 뭐 통계적으로 정규분포로 봐도 뭐 무관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변환이 존재하면 그 변환된 변수들의 연관성을 상관계수로 탐색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룹핑이 될 때, 데이터가 그룹핑이 될 때는 그 그룹에 따라서 분석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건 x가 3보다 작은 경우, x가 3보다 큰 경우 요걸 따로따로 나눠서 여기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여기서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절한 그룹에 따라서 그러니까 적절히 데이터를 의미 있는 그룹으로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룹별로 분석을 상관성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요. 요 예제는 이제 그런 거에 딱 들어맞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